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전경희입니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재료과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과제빵용 유지의 특성과 성질에서 저희 교재 65페이지에 있습니다. 크림성은 유지가 믹싱 조작 중 공기를 포집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버터크림이나 크림법으로 제조하는 케이크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쿠키나 머핀을 만들 때 크림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가소성은 유지가 상온에서 고체의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로 퍼프 페스츄리, 데니스 페스츄리, 파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안정성은 지방의 산화와 산패를 장기간 억제하는 성질로서 이제 쿠키나 크래커, 튀김기름, 팬기름 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건과자에 더 안정성이 좋아야 되겠죠. 유화성은 유지가 물을 흡수해서 보유하는 성질로서 레이어 케이크류, 파운드 케이크와 같이 고율 배합 제품의 유화성이 중요합니다. 쇼트닝성은 빵이나 과자 제품에 부드러움과 바삭함을 주는 성질로 식빵에도 넣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크래커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유리지방산가는 1g의 유지에 들어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소나 칼륨의 미리그램을 퍼센트로 표시한 것입니다. 거마가는 유지 1g을 거마하는 데 필요한 수소나 칼륨의 미리그램의 수를 거마가라고 합니다. 다음 유지 중 가소성이 가장 좋은 것은 아까 가소성이라는 거 어떤 걸로 기억을 하시나요? 가소성, 우리가 늘어나서 다시 줄어들지 않는 성질, 그대로 유지가 상온에서 고체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쇼트닝이 가장 유지가 상온에서 고체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이 쇼트닝이 좋고요. 가소성이 크다는 것의 의미는 저온에서 너무 단단하지 않으면서도 고온에서 너무 무르지 않다. 그래서 고체에 힘을 주면 유동체와 같은 성질을 띄어서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소성이 크다는 의미와 가소성이 뛰어난 제품, 이제 어떤 유지인가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트후드는 이제 반죽 조절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 산화제와 효소제를 사용하고요. 산화제에는 불온산 칼륨, 아스코브르산, 아조티카본 아미드, 요오드 칼륨 등이 있고요. 효소제로는 신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를 사용합니다. 환원제로는 글루텐을 연화시키는 시스테인, 글루타티온을 사용하고요. 물 조절제로서 경도를 조절해 제빵성을 향상시키려고 황산칼슘, 인산칼슘, 과산화칼슘을 사용합니다. 이스트의 영양 공급으로는 영양원인 질소를 공급하고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을 사용합니다. 반죽의 pH 조절은 반죽은 pH가 4에서 6 정도니까 중성보다 산성에 가깝죠? 가스 발생력과 가스 보유력이 좋아서 효소제나 산성 인산 칼슘을 씁니다. 계면 활성제는 우리 교과서 67페이지에 있고요. 계면 활성제의 기능은 반죽의 기계 내성을 형성하고 유지를 분산시키고 조직과 부피를 개선하는 또 노화를 지연하고 세척, 삼투, 기포, 유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것이? 계면 활성제가.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레스틴, 쇼트닝과 마가린의 유화제로 쓰이고요. 옥수수유가 대두유로부터 추출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노디글리세리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면 활성제로서 식품을 유화, 지방의 가수분해로 생깁니다. 유지에 녹으면서 물에도 분산되고 유화식품을 안정시키는 쇼트닝 제품의 유지의 6에서 8%, 빵에는 밀가루 대비 많게는 0.5%까지 사용해야 노화가 감소됩니다. 모노디글리세리드에 디아세틸
아세트타르산 에테르는 친유성기와 친수성기로 되어 있는데요. 유지에도 녹고 물에도 분산됩니다. 친유성, 기름에 녹고 물에 친수성, 물에 녹고 화학적 구조로 친유성단의 친수성단의 크기와 강도의 비를 HLB로 표시를 하는데요. 수치는 1에서 20까지로 표시를 하는데 9 이하면 친유성, 기름에 용해되고요. 11 이상이면 친수성, 그래서 수중 유적형의 유화 상태를 이제 물에 용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 이하면 기름에 잘 녹고 11 이상이면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중수적형은 기름에 물이 분산된 형태로 마가린, 버터 등이고요. 그래서 수중유적형은 물속에 기름이 분산된 형태로 마요네즈, 우유, 아이스크림, 프렌치 드레싱 등이 있습니다. 팽창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스트, 우리 천연 팽창제의 이스트 효모는 주로 빵에 사용하면서 부피를 팽창하고 연화작용하고 향을 개선하고 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했죠. 이스트는 효모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물에 닿으면 안 되고 설탕과 소금에도 직접 닿으면 안 돼서 반대편에 놓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합성품으로는 베이킹 파우더나 중조, 암모늄계, 팽창제 이런 것들은 간편하고 팽창력은 약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뒷맛이 좋지 않고 갈변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베이킹 파우더는 쿠키나 머핀 할 때 많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베이킹 파우더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산성제를 배합하고 분산제로 전분을 첨가한 팽창제입니다. 그래서 계량의 용이성을 위해 첨가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반죽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쿠키나 머핀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베이킹 파우더 무게의 12% 이상이 유효가스가 발생됩니다. 만두나 만주, 찐빵 등의 속색을 하얗게 할 때는 암모늄계 팽창제인 이스파타를 넣고요. 속색을 누렇게 할 때는 중조 소다를 사용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요. 가스 발생력이 적고 이산화탄소 외에 탄산 나트륨이 생겨서 식품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소다 맛과 비누 맛이 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너무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제품을 누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염화 암모늄염은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고 제품의 색을 희게 합니다. 적은 양만 사용해도 효과가 좋고요. 주석산 칼륨은 중조화 사용하면 속효성이 좋은데요. 산도를 높이면 속색이 밝아지고 캐러멜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주석산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는 잘 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타는 염화 암모늄염에 탄산수소 나트륨, 주석산 수소칼륨, 소명반, 전분 등이 혼합된 팽창제로서 찜류의 팽창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팽창제도 배우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안정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아직도 재료과학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